서울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 창밖으로 반짝이는 야경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혜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녀의 시선은 오직 맞은편에 앉은 딸에게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나 정말 자신 있어요. 민서의 눈이 열정으로 빛났습니다. 32살. 딸은 이제 어엿한 성인이었지만 지혜의 눈에는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보였어요. 카페 프랜차이즈 시장은 아직도 성장 중이고 내가 기획한 콘셉트는 완전 차별화되어 있어요. 3년 안에 10개 매장은 거뜬할 거예요. 지혜는 딸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30년. 그녀는 30년간 대기업 보안팀장으로 일했어요. 수많은 사기꾼과 범죄자들을 마주했습니다. 거짓말을 구별하는 눈을 가지고 있었죠.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로서 숨겨진 진실을 밝혀내는 게 그녀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딸 앞에서 그녀는 그냥 한 명의 엄마일 뿐이었어요. 얼마나 필요한데? 8억이요. 많이 부족하면 대출이라도. 됐어. 지혜는 망설임 없이 통장을 꺼냈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키운 딸이에요. 그 딸이 꿈을 펼친다는데 돈이 무슨 문제겠어요. 엄마가 다 대줄게. 민서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엄마, 정말 고마워요. 꼭 성공해서 보답할게요. 딸이 자신을 꼭 껴안았어요. 지혜는 딸의 등을 토닥이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가 어제 같은데 벌써 사업을 한다니. 시간이 참 빠르게 흘렀어요. 하지만 지혜는 몰랐습니다. 이것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라는 것을. 일주일 후 계약서 작성을 위해 다시 만난 자리였어요. 그런데 민서 옆에 낯선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김재훈이에요.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단정한 남성이었어요. 명함을 건넸습니다. 마케팅 디렉터라고 적혀 있었죠. 민서 사업 파트너로 함께하게 됐어요. 지혜는 그의 눈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뭔가 낯익은 느낌이 들었어요.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착각이겠죠. 반갑습니다. 우리 딸 잘 부탁드려요. 계약서를 검토하던 지혜의 손이 멈췄습니다. 투자자는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다? 그녀가 고개를 들었어요. 민서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엄마, 요즘 스타트업은 다 그래요. 재훈이 부드럽게 끼어들었어요. 어머님, 투자자와 경영진을 분리하는 게 요즘 원칙이에요. 민서가 자율적으로 경영할 수 있어야 빠른 의사결정이 가능하거든요. 물론 분기마다 실적은 꼭 보고 드릴게요. 설명은 그럴듯했어요. 하지만 지혜는 여전히 찝찝했습니다. 30년 경력이 주는 직감이었죠. 그녀는 후배 변호사에게 계약서를 보냈어요. 며칠 후 태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선배님, 계약서 이상 없어요. 제가 안전장치도 몇 개 넣어뒀습니다. 특히 23조 횡령 발각 시 세배 배상 조항은 꼭 기억하세요. 그래요. 고마워요. 근데 태수 씨,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요? 딸을 못 믿는 것 같아서. 전화 너머로 태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선배님, 가족이라고 다 믿으면 안 돼요. 특히 돈 문제는요. 지혜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30년간 범죄자들을 잡아왔지만 정작 자기 딸은 의심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겠죠. 투자 후 3개월이 흘렀습니다. 첫 번째 매장이 오픈했어요. 하지만 지혜는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민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서야, 오픈 행사는 언제니? 아, 엄마, 미안해요. 너무 바빠서 연락 못했어요. 딸의 목소리가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오픈 행사는 조촐하게 직원들끼리만 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지혜는 민서의 SNS를 들어가 봤어요. 화려한 오픈 파티 사진이 가득했습니다. 샴페인을 터뜨리는 민서와 재훈, 수십 명의 하객들, 웃음꽃이 만발한 사진들이었죠.
그 많은 사람 중에 지혜만 없었어요. 가슴 한편이 서늘해졌습니다. 아니야. 딸이 독립하고 싶어 하는 거겠지. 나도 그 나이 때 그랬으니까. 지혜는 스스로를 달랬어요. 하지만 불안감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30년간 범죄자들을 추적하며 키운 직감. 그것이 지금 경고하고 있었어요. 투자 6개월 후, 지혜는 분기 실적 보고를 요청했습니다. 민서는 아직 정리 안 됐다며 미뤘어요. 한 달이 지나도 2달이 지나도 보고서는 오지 않았습니다. 민서야, 엄마가 실적을 알아야 할 것 아니야? 전화 너머로 민서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엄마, 왜 그렇게 간섭해요? 계약서에 경영 참여 안 한다고 했잖아요. 지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엄마가 자꾸 이러면 직원들이 나를 못 믿어요. 민서야, 그게 아니라. 뚝. 전화가 끊겼어요. 지혜는 한참 동안 휴대폰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어요. 수많은 불빛이 반짝였지만 그녀의 마음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뭔가 크게 잘못되고 있었어요. 딸이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연락도 뜸해졌고 만나자는 말에도 핑계만 댔죠. 명절에도 매장 관리 때문에라며 얼굴을 보이지 않았어요. 지혜는 혼자 앉아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딸에게 너무 많이 줬나요? 아니면 너무 간섭했나요?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모든 것이 치밀하게 계획된 배신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배신의 중심에 15년 전 그녀가 잡았던 범죄자의 아들이 있다는 것을. 어느 날 밤, 지혜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불안감이 점점 커졌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죠. 책상 위에 놓인 투자 계약서가 보였어요. 8억 원. 30년간 모은 전 재산이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혼자 딸을 키우며 한 푼, 2푼 모은 돈이었죠. 그 돈을 딸에게 주는 건 전혀 아깝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렇게 연락이 끊기고 실적도 알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면 지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딸을 믿어야지.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렸어요. 정말 믿어도 될까? 창밖으로 새벽빛이 비쳐들었습니다. 긴 밤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지혜는 몰랐습니다. 곧 그녀의 앞에 놓인 진실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잔인하다는 것을, 그리고 그 진실을 알게 되는 순간 그녀는 선택해야 할 거예요. 딸을 용서할 것인가 아니면 정의를 택할 것인가.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녀는 그저 딸을 그리워하는 한 명의 엄마일 뿐이었습니다. 투자 1년이 지났다. 지혜는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의 겨울 하늘은 잿빛이었다. 딸과의 마지막 통화가 언제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휴대폰을 들었다 내려놓기를 반복했다. 전화를 걸어야 할까? 아니면 그냥 기다려야 할까? 30년간 범죄자들을 추적했지만 딸 앞에서는 그저 서툰 엄마일 뿐이었다. 설날이 다가왔다. 지혜는 민서에게 문자를 보냈다. 민서야, 설날에 집에 올 수 있니? 엄마가 내가 좋아하는 갈비찜 만들게. 답장은 3시간 뒤에 왔다. 엄마, 미안. 명절에 매장 관리해야 해. 다음에 봐. 지혜는 한숨을 쉬었다. 예상했던 답이었지만 가슴이 아팠다. 설날 아침 혼자 떡국을 끓였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처음으로 맞는 진짜 혼자만의 명절이었다. 숟가락을 들다가 멈췄다. 목구멍에 뭔가 걸린 것처럼 음식이 넘어가지 않았다. 이러면 안 되는데. 지혜는 그릇을 밀어냈다. 식욕이 없었다. 며칠 후 민서의 SNS를 확인했다. 공개 계정에는 카페 홍보 사진만 올라와 있었다.
깔끔한 인테리어, 예쁜 커피 사진들. 매장은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하지만 뭔가 이상했다. 민서의 표정이 달라 보였다. 웃고는 있지만 눈이 웃지 않았다. 아니야. 내가 너무 예민한 거겠지? 2월 중순 은행에서 전화가 왔다. 고객님, 투자 관련 서류 업데이트 하실 게 있으신데 방문 가능하신가요? 지혜는 은행을 찾았다. 창구 직원이 서류를 꺼내며 고개를 갸웃했다. 고객님, 이상하네요. 공동대표 등기가 아직 안 되어 있으시네요. 공동대표요? 지혜는 가방에서 계약서를 꺼냈다. 사조를 다시 읽었다. 투자자는 법인의 공동대표로 등기한다. 분명히 적혀 있었다. 그런데 왜 등기가 안 됐죠? 저희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법인 계좌 열람 권한이 고객님께 있습니다. 지혜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30년간 범죄 수사에 몸담았던 본능이 깨어났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신호였다. 지금 바로 거래 내역 출력 가능한가요? 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10분 후 두툼한 서류 뭉치를 받았다. 지혜는 서류를 가방에 넣고 은행을 나섰다. 손이 떨렸다. 집으로 돌아와 거실 테이블에 서류를 펼쳤다. 첫 페이지를 넘겼다. 법인 계좌 입출금 내역. 1월부터 12월까지. 이게 뭐지? 눈을 의심했다. 매출은 월 평균 3천만 원. 나쁘지 않은 실적이었다. 하지만 지출 내역이 이상했다. 매달 2천만 원 이상이 대표 개인 계좌로 빠져나가고 있었다. 이건 급여가 아니야. 지혜는 노트북을 켰다. 전직 보안 전문가의 피가 끓기 시작했다. 이제는 엄마가 아닌 추적자의 눈으로 보기 시작했다.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추적을 시작했다. 재훈의 개인 계좌 정보는 투자 계약서에 첨부되어 있었다. 공동 경영자로서 급여를 받는 계좌였다. 금융감독원 공시 시스템에 접속했다. 법인 투자자로서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 화면에 나타난 숫자들. 지혜는 숨이 막혔다. 명품 브랜드 결제 월 500만 원. 해외 호텔 예약 파리, 로마, 바르셀로나. 고급 레스토랑 1인당 30만 원 이상. 이 돈이 내 퇴직금이었구나. 목소리가 떨렸다. 더 깊이 파고들었다. 민서의 SNS를 다시 확인했다. 공개 계정에는 없었지만 비공개 계정이 있을 수 있었다. 보안 전문가답게 우회 접근 방법을 알고 있었다. 합법적 범위 내에서 공개된 친구 목록을 추적했다. 민서의 대학 동창 계정에서 태그된 사진을 찾았다. 사진을 하나씩 넘겼다. 에펠탑 앞에서 명품백을 든 민서, 5성급 호텔 수영장에서 샴페인을 든 재훈. 사업은 힘들지만 가끔은 힐링도 필요해요. 지혜는 노트북을 덮었다. 눈을 감았다.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진정해. 감정적으로 굴면 안 돼. 하지만 손은 계속 떨렸다. 분노보다는 배신감이 먼저 밀려왔다. 30년을 함께 산 딸이 이럴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아니야.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지혜는 다시 노트북을 켰다. 재훈의 신원조사에 들어갔다. 이력서를 다시 확인했다. 화려한 경력들, 마케팅 디렉터, S전자 근무 5년, 외국계 광고회사 3년. 하나씩 확인해 봤다. S전자 인사팀에 전화했다. 옛 동료의 도움을 받았다. 김재훈, 그런 사람 근무한 적 없는데요. 외국계 광고회사도 마찬가지였다. 기록에 없습니다. 모두 거짓이었다. 지혜는 더 깊이 파고들었다. 재훈의 과거 주소를 추적했다. 15년 전 주소가 낯익었다. 이 동네 어디서 본 것 같은데. 파일을 뒤졌다. 15년 전 담당했던 횡령 사건 자료를 꺼냈다. 용의자 명단을 훑었다. 김동훈, 회계팀 차장,
횡령 금액 3억 원. 주소 서울시 강동구. 재훈의 15년 전 주소와 같았다. 설마, 지혜는 김동훈의 가족관계를 확인했다. 배우자 이순희, 자녀 김재훈 남, 1990년생. 등골이 오싹해졌다. 재훈이 김동훈의 아들이었어.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15년 전 지혜는 대규모 횡령 사건을 적발했다. 3년간 추적 끝에 주범과 공범 12명을 밝혀냈다. 김동훈은 그 중 한 명이었다. 횡령 금액은 3억 원. 가족이 몰락했다. 집도 잃고 신용도 잃었다. 재훈은 그때 고등학생이었겠네. 가슴이 먹먹해졌다. 재훈은 복수를 위해 민서에게 접근했던 것이다. 아버지의 해고, 가족의 몰락. 그 모든 것을 지혜의 탓으로 돌리고 복수를 계획했던 것이다. 내 딸을 이용해서. 지혜는 주먹을 쥐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느껴졌다. 민서도 공범일까? 아니면 피해자일까? 휴대폰을 들었다. 후배 변호사 태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태수야, 나야. 지금 당장 만날 수 있어? 선배님,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나중에 설명할게. 지금 바로 나올 수 있어? 네, 30분 뒤에 사무실로 오세요. 전화를 끊고 코트를 입었다. 현관문을 나서며 거울을 봤다. 창백한 얼굴, 떨리는 눈빛. 30년간 수많은 범죄자를 마주했지만 이번만큼은 달랐다. 이번에는 딸이 연루된 사건이었다. 민서야, 제발 내가 몰랐기를 바란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알고 있었다. 설령 민서가 몰랐다 해도 이미 공범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지혜는 눈송이를 바라보며 걸었다. 하얗게 내리는 눈처럼 모든 진실이 곧 드러날 것이다. 그리고 그때 진짜 선택을 해야 할 것이다. 딸을 구할 것인가, 정의를 선택할 것인가. 지혜는 발걸음을 재촉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30년간 진실을 추적해온 그녀였다. 이번에도 반드시 진실을 밝혀낼 것이다. 설령 그 진실이 자신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것이라 해도. 태수의 법률사무소는 조용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다. 지혜는 창문에 빗방울이 흘러내리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다. 손에는 아직 따뜻한 커피잔이 들려 있었지만 한 모금도 마시지 못했다. 선배님, 태수가 조심스럽게 불렀다. 지혜는 고개를 돌렸다. 태수의 책상 위에는 횡령 증거 서류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이건 명백한 횡령입니다. 지금 당장 고소하시면 됩니다. 태수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하지만 지혜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선배님, 왜요? 증거는 충분합니다. 딸분과 사위 모두 처벌받을 수 있어요. 지혜는 다시 창밖을 바라봤다. 빗소리만 들렸다. 단순히 고소하면 끝이 아니야. 내 딸이 왜 이렇게 변했는지 알아야 해. 그녀는 재훈의 신상 정보를 태수에게 건넸다. 태수는 서류를 읽기 시작했다. 그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다. 15년 전 횡령 사건, 김동훈의 아들이라고요? 그래. 지혜의 목소리는 낮았다. 재우는 복수를 위해 내 딸에게 접근했어. 민서를 이용해서 내 재산을 빼앗고 나를 파멸시키려는 거야. 태수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손가락으로 책상을 톡톡 두드리고 있었다. 생각에 잠긴 표정이었다. 그렇다면 이건 단순 횡령이 아닙니다. 계획된 범죄예요. 사기죄까지 추가할 수 있습니다. 알아. 지혜는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민서는 내 딸은 피해자일 수도 있어. 재훈이 심리적으로 조종했을 가능성이 높아. 어떻게 아시는데요? 지혜는 잠시 망설였다. 입술을 깨물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민서는 어릴 때부터 내 그늘에 대한 콤플렉스가 있었어. 내가 너무 능력 있는 엄마라서 오히려 그게 부담이었던 거지. 그녀는 오래전 일을 떠올렸다. 초등학교 때였어. 민서가 그림 대회에서 상을 받았어. 선생님이 역시 엄마 딸이네요라고 했는데 지혜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다. 민서 표정이 확 굳더라.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 엄마 덕분이라는 말을 듣기 싫어했던 거.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재훈이 그 약점을 파고든 거군요. 맞아. 계속 민서한테 말했을 거야. 어머니가 당신을 통제한다. 투자금으로 목줄을 쥐고 있다고. 지혜는 주먹을 쥐었다. 손등에 핏줄이 튀어나왔다. 민서의 지인한테 들었어. 재훈이 민서한테 계속 그런 말을 했대. 우리가 진짜 독립하려면 어머니와 단절해야 한다고. 그래서 민서가 연락을 끊은 거군요. 응. 실적 보고도 안 하고. 민서는 그게 독립이라고 믿었던 거야. 태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펜을 돌리다가 말했다. 선배님, 그렇다면 단순히 돈만 되찾으면 안 됩니다. 민서가 진실을 깨닫게 해야 해요. 지혜는 고개를 들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그래서 계획이 있어. 그녀는 노트북을 꺼냈다. 화면을 켰다. 그곳에는 빼곡하게 적힌 작전 계획이 있었다. 태수는 화면을 읽기 시작했다. 눈이 점점 커졌다. 이건 작전명 거울. 지혜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하지만 단단했다. 1단계 추가 투자 제한. 2단계 그들을 한자리에 모으기. 3단계 모든 증거 공개. 4단계 재훈의 정체 폭로. 5단계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 민서에게 선택권 주기. 태수는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을 지었다. 선택권이요. 지혜는 창밖을 바라봤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나는 민서를 감옥에 보내고 싶지 않아. 그녀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다. 하지만 대가는 치러야 해. 그래서 2가지 선택을 줄 거야. 첫째, 형사고소 당하고 감옥 가기. 둘째, 빚을 갚으며 진짜 독립 배우기. 태수는 할 말을 잃었다. 한참을 말없이 지혜를 바라봤다. 선배님, 난 엄마야. 태수야. 지혜가 돌아봤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다. 하지만 흘리지는 않았다. 복수가 목적이 아니야. 딸이 다시 제대로 된 인간이 되는 게 목적이야.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계약서를 다시 펼쳤다. 23조 횡령적발 시 3배 배상 조항. 제가 처음부터 넣어둔 겁니다. 그는 계산기를 두드렸다. 8억 투자에 24억 손해배상. 총 32억 원이네요. 지혜는 씁쓸하게 웃었다. 32억. 민서가 평생 걸려도 못 갚겠네. 그게 포인트 아닐까요? 태수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평생 갚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되새기는 거죠. 지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고개를 끄덕였다. 태수는 노트북을 닫았다. 그리고 지혜를 똑바로 바라봤다. 선배님, 정말 이렇게 하실 거예요? 딸을 이렇게까지. 해야 해. 지혜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이게 내가 엄마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야. 민서를 구하는 마지막 방법이야. 그녀는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손이 떨렸다.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그리고 민서의 번호를 눌렀다. 벨이 울렸다. 1번, 2번, 3번. 엄마! 민서의 목소리가 들렸다. 조금 귀찮은 듯한 톤이었다. 지혜는 눈을 감았다.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민서야, 엄마가 뉴스 봤는데 요즘 자영업자들 힘들다더라. 너희도 그렇지? 전화 너머로 민서와 재훈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지혜는 주먹을 꽉 쥐었다. 응, 좀 어려워. 근데 왜? 엄마가 추가로 2억 투자하려고 해. 짧은 침묵이 흘렀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믿어볼게. 전화 너머로 숨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흥분된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진짜? 엄마, 정말이야? 그래. 내일 너희 사무실에서 계약서 작성하자. 10시에 갈게. 고마워. 엄마, 정말 고마워. 민서의 목소리는 들떠 있었다. 지혜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럼 내일 보자. 전화를 끊었다. 지혜는 휴대폰을 책상에 내려놓았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태수가 조용히 물었다. 괜찮으세요? 지혜는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다. 미끼를 물었어.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다. 이제 남은 건 함정을 완성하는 거죠. 태수가 말을 이었다. 두 사람은 밤새 준비했다. 증거 자료를 정리했다. 프레젠테이션을 만들었다. 법률 문서를 준비했다. 시계는 자정을 넘어 새벽을 가리키고 있었다. 하지만 둘 다 지친 기색이 없었다. 지혜는 마지막 페이지를 점검했다. 재혼의 정체를 밝히는 부분이었다. 15년 전 횡령 사건, 그의 아버지, 복수 계획. 이걸 보면 민서가 말을 잇지 못했다. 태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충격받겠죠? 응. 지혜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알아야 해. 진실을 알아야 깨어날 수 있어. 그녀는 노트북을 닫았다. 모든 준비가 끝났다. 창밖이 밝아오고 있었다. 새벽 5시였다. 5시간 후면 민서를 만난다. 지혜는 창밖의 서울을 바라봤다.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 꺼지고 있었다. 새로운 아침이 오고 있었다. 태수야, 네, 선배님. 고마워. 내 곁에 있어줘서. 태수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선배님이 옳은 일 하시는 거 아는데 제가 어떻게 안 도와드려요? 지혜는 작게 웃었다. 옳은 일인지는 모르겠어. 그냥 엄마로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야. 그녀는 가방을 챙겼다. 노트북, 서류, 프로젝터. 모든 무기가 준비됐다. 가자. 이제 끝을 내야 해. 두 사람은 사무실을 나섰다. 서울의 아침 공기는 차가웠다. 지혜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30년간 범죄자들을 잡아왔다. 수많은 대결을 해왔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달랐다. 이번에는 딸을 구하는 싸움이었다. 지혜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다. 여보, 내가 잘하고 있는 거 맞죠? 대답은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남편이라면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당신이 하는 일은 언제나 옳수. 지혜는 차에 올라탔다. 태수가 운전석에 앉았다. 출발할까요? 응. 가자. 차는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2시간 후면 모든 진실이 밝혀진다. 2시간 후면 민서는 충격에 빠질 것이다. 2시간 후면 재우는 도망칠 것이다. 지혜는 눈을 감았다. 민서야, 미안해. 하지만 이것밖에 방법이 없어. 차는 계속 달렸다. 목적지를 향해, 진실을 향해,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향해. 다음 날 오전 10시, 지혜는 사무실 건물 앞에 섰다. 손에 든 서류 가방이 무겁게 느껴졌다. 30년 경력의 보안 전문가로 수많은 범죄자를 마주했지만 오늘만큼은 달랐다. 오늘은 딸과 마주해야 했다. 민서야, 엄마는 내가 깨닫기를 바랄 뿐이야. 옆에 선 태수가 조용히 물었다. 선배님, 괜찮으시겠어요? 응. 가자. 두 사람은 엘리베이터를 탔다. 5층까지 올라가는 동안 지혜의 마음은 복잡했다. 분노보다는 슬픔이 더 컸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복도 끝 드림 카페 간판이 보였다. 지혜가 준 돈으로 만든 간판이었다. 사무실 문을 열었다. 민서와 재훈이 환한 미소로 일어섰다. 엄마, 오셨어요?
민서의 목소리는 들떠 있었다. 마치 로또에 당첨된 사람처럼. 재훈이 악수를 청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번 투자로 저희가 정말 지혜는 그의 손을 잡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말했다. 앉아. 이야기 좀 하자. 민서의 미소가 조금 굳었다. 엄마, 무슨 일 있어? 태수 씨, 준비 부탁해. 태수가 노트북과 프로젝터를 꺼냈다. 재훈의 얼굴이 미묘하게 변했다. 어머님, 이게 무슨 조용히 해. 지금부터 보여줄 테니까. 지혜는 프로젝터 앞에 섰다. 첫 화면이 떴다. 법인 계좌 입출금 내역이었다. 너희 회사 월 매출이 3천만 원이네. 나쁘지 않아. 민서가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다. 그치? 우리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말이야. 지혜가 레이저 포인터를 들었다. 매달 2천만 원씩 어디로 가는 돈이지? 화면에 빨간 형광펜 표시. 대표 개인 계좌 이체라고 적혀 있었다. 민서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그건 급여라고 말하려고? 직원들은 200만 원 받는데 대표는 2천? 재훈이 끼어들었다. 어머님, 그건 회사 운영비도 포함된 닥쳐. 지혜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두 번째 화면. 명품 구매 내역들이 쏟아졌다. 에르메스 버킨백 1,500만 원. 루이비통 가방 800만 원. 샤넬 시계 1,200만 원. 이게 회사 운영비야? 아니면 내 퇴직금으로 한 쇼핑이야? 민서가 입술을 깨물었다. 세 번째 화면. 유럽 여행 사진들이 나타났다. 에펠탑 앞에서 명품백을 든 민서. 파리 5성급 호텔 수영장의 재훈. 로마 고급 레스토랑에서 샴페인을 든 두 사람. 명절에 매장 관리 때문에 못 온다더니 유럽 여행 중이었구나. 지혜의 목소리가 떨렸다. 내 돈으로. 민서가 울음을 터뜨렸다. 엄마, 미안해요. 우리가 아직 끝나지 않았어. 네 번째 화면. 15년 전 신문 기사가 떴다. 대기업 횡령 사건, 중간 관리자 12명 해고. 보안팀장 이지혜, 3년 추적 끝에 적발. 재훈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지혜가 그를 똑바로 바라봤다. 김동훈, 당시 회계팀 차장, 내 아버지지? 김재훈, 복수하려고 내 딸한테 접근했지? 민서가 재훈을 돌아봤다. 재훈 오빠, 이게 무슨 소리예요? 재훈은 입을 열었다 닫았다. 변명할 말이 없었다. 처음부터 계획이었어. 지혜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민서를 사랑한 게 아니야. 복수의 도구로 쓴 거지. 다섯 번째 화면. 재훈과 다른 여자의 대화 캡처였다. 재훈 조금만 기다려. 곧 끝나. 그년 돈 다 털고 나면 우리 다시 시작하자. 여자 그 바보 같은 여자는 아직도 몰라? 재훈 완전 호구야. 엄마 원수 갚는데 딱이지. 민서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무릎이 꺾이듯 바닥에 털썩 앉았다. 눈물이 주르륵 흘렀다. 안 돼. 안 돼. 지혜는 딸을 내려다봤다. 가슴이 먹먹했다. 민서야, 넌 이용당한 거야. 아니에요. 우리는 사랑해서. 재훈은 내 약점을 알고 있었어. 지혜가 무릎을 굽혀 딸과 눈높이를 맞췄다. 엄마가 널 통제한다. 투자금으로 목줄을 쥐고 있다. 계속 그렇게 말했지? 민서가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저는 정말 독립하고 싶었어요. 엄마 그늘에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독립은 부모를 멀리하는 게 아니야. 지혜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스스로 설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거지. 근데 넌 내 돈으로 허세를 부렸어. 재훈이 벌떡 일어났다. 어머님, 잠깐만요. 제가 설명을. 앉아. 태수가 법률 문서를 꺼냈다. 계약서 23조입니다. 횡령 발견 시 투자금 전액과 손해배상 3배, 8억에 24억 배상.
총 32억 원입니다. 재훈이 비명처럼 외쳤다. 32억. 말도 안 돼. 우리가 어떻게. 그건 너희 문제야. 지혜가 일어섰다. 내일 오전까지 변제 계획서 제출 안 하면 법인 자산 압류하고 형사고소 진행해.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최소 5년은 각오해. 재훈은 서류를 집어들었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이건 불공평해요. 불공평? 지혜가 차갑게 웃었다. 내 퇴직금 8억을 빼돌린 게 공평해? 재훈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그는 서류를 집어던지고 사무실을 뛰쳐나갔다. 문이 쿵 닫혔다. 사무실에는 민서의 흐느끼는 소리만 남았다. 지혜는 딸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민서야, 이제 내가 선택해야 해. 첫 번째 서류를 펼쳤다. 첫 번째 선택. 형사고소를 받아들이고 법의 심판을 받아. 사기 방조죄와 횡령, 공범. 아마 3년은 선고받을 거야. 민서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두 번째 선택. 지혜가 다른 서류를 내밀었다. 32억 원을 내 힘으로 갚아. 매달 얼마를 갚든 내가 직접 일해서 번 돈으로 평생이 걸려도 상관없어. 32억을 내가? 민서의 눈이 커졌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그래. 그게 진짜 독립이야. 지혜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따뜻했다. 엄마 돈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책임지는 거. 그게 어른이 되는 거야. 민서는 한참을 고민했다. 두 서류를 번갈아 바라봤다. 손이 떨렸다. 그리고 천천히 떨리는 손으로 두 번째 서류를 집었다. 갚을게. 목소리는 작았지만 확고했다. 평생이 걸려도 내가 직접 갚을게. 지혜는 딸의 손을 잡았다. 거칠어진 손이었다. 예전의 고운 손은 이미 사라져 있었다. 알았어. 그럼 내일부터 시작하자. 엄마, 민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고마워. 그리고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은 행동으로 보여줘. 지혜는 딸의 등을 토닥였다. 어릴 적 딸이 악몽을 꿀 때마다 그랬던 것처럼. 3개월 후, 민서는 작은 카페에서 바리스타로 일하고 있었다. 시급 9,000원,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 월급은 세전 200만 원이 채 안 됐다. 저녁 6시, 퇴근 후에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했다. 밤 10시까지 4시간. 여기서 50만 원을 더 벌었다. 주말에는 배달 아르바이트를 했다. 자전거를 타고 서울 거리를 누비며 치킨과 피자를 배달했다. 한 달 수입은 약 320만 원. 생활비를 빼고 나면 엄마에게 보낼 수 있는 돈은 50만 원이었다. 32억을 50만 원씩 갚으려면 민서는 계산기를 두드렸다. 640개월, 53년. 한숨이 나왔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어느 토요일 오후, 지혜는 민서가 일하는 카페를 찾았다. 딸은 땀을 흘리며 커피를 내리고 있었다. 표정이 달라져 있었다. 예전의 오만함은 사라지고 진심 어린 미소가 있었다. 어서 오세요. 민서는 엄마를 보고 잠시 멈칫했다. 엄마, 일 끝나고 나한테 와. 퇴근 후 민서는 엄마 앞에 앉았다. 지혜는 커피를 주문했다. 내가 만든 거 마셔보고 싶어서. 민서는 정성스럽게 커피를 내렸다. 라떼아트로 하트를 그려냈다. 예전 같았으면 이런 시시한 일이라고 비웃었을 작업이었다. 어때요? 지혜는 한 모금 마셨다. 맛은 그저 그랬다. 아직 실력이 부족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맛이 아니었다. 민서야, 내 손에 화상 자국이 있네. 응. 우유 스팀할 때 되었어. 민서는 손을 내려다봤다. 처음에는 진짜 힘들었는데 이제 좀 익숙해졌어. 거칠어진 손, 화상 자국, 갈라진 손톱.
예전의 고운 손은 온데간데 없었다. 엄마, 나 이제 알 것 같아. 뭘? 왜 엄마가 나한테 직접 갚으라고 했는지. 민서의 목소리가 떨렸다. 처음에는 이해 못했어. 엄마가 나를 벌주려는 거구나 생각했어. 눈물이 글썽였다. 근데 아니더라. 엄마는 나한테 진짜 독립을 가르쳐 주려고 했던 거야. 돈의 소중함, 일의 가치, 책임감. 민서는 눈물을 닦았다. 이제 알겠어. 독립은 엄마를 멀리하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 서는 거였어. 지혜는 딸의 손을 잡았다. 그래. 내가 깨달았다니 다행이야. 엄마, 나 하나 약속할게. 민서가 엄마를 똑바로 바라봤다. 이 빚 53년 걸리든 60년 걸리든 꼭 다 갚을게.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진짜 내 능력으로 성공해 보일게. 이 민서야. 지혜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사실 엄마는 돈이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이렇게 변하는 걸 보고 싶었던 거야. 엄마, 그리고 말이야. 지혜는 서류 한 장을 꺼냈다. 이번 달부터 월 50만 원이 아니라 20만 원만 갚아. 응. 왜? 민서가 고개를 갸웃거렸다. 나머지 30만 원은 내 미래를 위해 저축해. 바리스타 자격증 따고 제과제빵도 배우고 언젠가 진짜 내 힘으로 카페를 차릴 수 있게. 엄마, 그럼 빚을 갚는데 더 오래 걸리잖아. 상관없어. 지혜는 미소를 지었다. 엄마는 내가 제대로 된 사람이 되는 걸 보는 게 목표니까. 민서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엄마 품에 안겼다. 엄마, 정말 고마워. 울음이 터졌다. 지혜도 눈물을 흘렸다. 30년간 범죄자들을 잡으며 굳어졌던 마음이 딸의 눈물 앞에서는 여전히 약했다. 1년 후, 민서는 바리스타 1급 자격증을 땄다. 그리고 작은 카페의 부매니저로 승진했다. 월급은 280만 원으로 올랐다. 엄마, 나 오늘 월급 탔어. 이번 달은 30만 원 보낼게. 그래, 수고했어. 그리고 엄마, 저축한 돈으로 제과제빵 학원 등록했어. 6개월 과정이야. 잘했다. 차근차근 가는 거야. 전화를 끊은 지혜는 창밖을 바라봤다. 재우는 3개월 전 인천공항에서 붙잡혔다고 했다. 사기죄와 횡령죄로 7년형을 선고받았다. 그의 아버지도 면회를 거부했다고 한다. 복수는 결국 자기 자신을 파멸시키는구나. 지혜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5년 후, 민서는 작은 베이커리 카페를 열었다. 투자자 없이 5년간 모은 돈과 은행 대출로. 가게 이름은 두 번째 기회, 세컨드 찬스. 오픈날 지혜는 딸의 가게를 찾았다. 소박하지만 깔끔한 인테리어. 민서가 직접 구운 빵들. 정성스럽게 내린 커피. 엄마, 어때? 훌륭해. 지혜는 가게를 둘러봤다. 이번에는 정말 내 힘으로 해낸 거니까. 민서는 엄마에게 봉투를 건넸다. 엄마, 이거. 안에는 500만 원이 들어 있었다. 가게 오픈하느라 돈이 많이 들었을 텐데. 아니야. 나 이제 벌 수 있어. 민서는 환하게 웃었다. 그리고 엄마, 이번 달부터는 월 100만 원씩 갚을게. 5년간 20만 원씩 갚았으니까 1200만 원 갚았고. 계산기를 두드렸다. 아직 30억 8,800만 원 남았네. 지혜는 웃음을 터뜨렸다. 민서야, 사실 말이야. 응, 엄마는 내가 빚을 다 갚을 거라고 기대하지 않아. 지혜는 딸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그냥 내가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길 바랄 뿐이야. 민서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엄마. 나는 꼭 다 갚을 거야.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었다. 그게 내가 엄마한테 할 수 있는 진짜 효도니까. 그날 저녁 모녀는 민서가 직접 만든 케이크를 함께 먹었다. 달콤한 맛 속에는 5년간의 눈물과 땀이 녹아 있었다. 엄마, 고마워. 나를 포기하지 않아줘서. 난 내 엄마야. 지혜는 딸의 손을 꼭 잡았다.
포기하고 싶어도 포기할 수 없어?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다. 붉은 노을이 두 사람을 비췄다. 한때 깨졌던 관계는 이제 더 단단하게 이어져 있었다. 민서는 조용히 말했다. 엄마, 나 나중에 성공하면 우리 이야기책으로 쓸래? 응, 제목은 두 번째 기회의 배신과 용서, 그리고 진짜 독립 이야기로. 그래. 좋은 생각이야. 지혜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 응. 특히 나처럼 부모님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지혜는 딸의 어깨를 토닥였다. 민서야, 넌 이미 충분히 성장했어. 이제 진짜 독립한 거야. 엄마도 이제 놓아줄 수 있어. 응. 지혜는 미소를 지었다. 이제는 내가 혼자서도 잘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아.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다. 완전히 놓는다는 건 불가능하다는 것을. 부모와 자식 사이는 평생 끈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다만 이제 그 끈은 목줄이 아니라 서로를 지탱해주는 안전망이 되었다. 10년 후, 민서는 두 번째 기회 체인을 5개까지 늘렸다. 그리고 매장 수익의 10%는 가족화해 재단에 기부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을 상담하고 치유하는 비영리 단체였다. 지혜는 68세가 되었다. 이제 완전히 은퇴하고 손자를 돌보며 여유로운 노년을 보내고 있었다. 어느 날 민서가 큰 봉투를 들고 찾아왔다. 엄마, 이거. 뭔데? 10년 6개월간 갚은 돈. 총 1억 5천만 원. 민서는 봉투를 내밀었다. 아직 29억 3천만 원 남았지만. 지혜는 봉투를 다시 민서에게 돌려줬다. 이건 내가 가져. 손자 교육비로 쓰고, 매장 확장에 쓰고. 엄마, 그럼 빚은? 넌 이미 다 갚았어. 지혜는 딸의 눈을 바라봤다. 돈이 아니라 내 인생으로. 민서는 그 의미를 알았다. 고개를 끄덕이며 봉투를 받았다. 엄마, 사랑해. 나도 언제나 그랬어. 두 사람은 포옹했다. 한때 배신과 복수로 얼룩졌던 관계는 이제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사랑으로 변해 있었다. 진짜 독립은 부모로부터 멀어지는 게 아니라 서로 의지하면서도 각자의 길을 걷는 것이었다. 그리고 진정한 용서는 잊는 게 아니라 그 아픔을 성장의 발판으로 삼는 것이었다.